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좌측에는 실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이 연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적용하는 형태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센싱 기술,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까지 다양한 주요 기술 요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시각화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시각화 기술 중에 하나인 가상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어에서는요.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미래 기술로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VR, AR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VR과 AR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현실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가상 환경, 버추얼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현실 위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덧대어서 표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각화 방법을 우리는 증강현실, 현실을 어그멘티드 했다. 증강시켜서 보여준다 라고 해서 AR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AR 대비 조금 더 가상현실에 대한, 즉 가상환경에 대한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우리는 그를 VR, 증강현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증강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VR과 그리고 가상 환경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게끔 하는 V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 환경. 현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환경 그 자체. 어떠한 것도 컴퓨터 모델링이 되지 않은 그냥 실제 환경을 현실 환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객체 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증강현실입니다. 자, 증강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환경이 아니죠. 가상 환경에서 실제 객체 정보를 모델링해서 보여주는 상태를 증강가상이라고 합니다.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컴퓨터로 모델링된 상태를 가상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연속 프레임상에서 양극단, 이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환경과 가상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 양극단을 제외한 중간 어느 지점에 컴퓨터 모델링된 상태를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슷한 듯 하면서 잘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증강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객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에 대한 부가 정보가 궁금해요. 이 부가 정보를 실제로는 이러한 말풍선이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환경에 더해서 표시를 한다면 그것은 AR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강가상이란 무엇이냐? 나는 이 자동차를 우리 동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우리 동네가 아니라 미국의 어떠한 도시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 즉 환경 자체가 바뀌고 그 대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은 그대로 덧붙여서 보여지는 형태, 그게 바로 증강가상이 되겠습니다. 자,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현실의 특정 환경, 상황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구축하고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VR방이다, 그리고 VR 기반의 게임들도 많이 출시돼서 아마 VR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상현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안경만 착용을 하면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VR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한데요. 먼저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의 시야각 전체를 가상 영상으로 채워서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AR의 경우에는 우리가 글래스 형태로, 안경 형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상현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예 차단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머리에다가 우리가 마운트 시켜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는 프로젝션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자율성. 다양한 이벤트와 자극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상호작용. 가상현실에서의 객체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현존감. 다양한 감각, 그리고 자극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AR이라고 하는 것은 VR보다는 현실 세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디스플레이 기술이죠.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환경에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생성한 가상의 오브젝트,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말풍선 형태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겹쳐 보이게끔
하는 기술이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HMD, 글래스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고 혹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AR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이라고 하는 기술은 현실과 가상의 연속된 프레임의 어느 중간 단계를 구현하는 기술로서 사용자의 현실 환경에 실시간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R, VR이라고 하는 시각화 기술이 디지털 트윈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할 때 실제로 그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함께 착용함으로써 그 가상의 3D 공간에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직접 포인팅하기도 하고 어떠한 구조물들을 변경하기도 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모델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R, VR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 디스플레이 기술이 필요하겠죠. 사용자에게 몰입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자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을 추적하는 시선 추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동공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머리의 움직임, 그리고 사용자는 손을 어디로 가리키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사용자가 어떠한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센싱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렌더링 기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D 오브젝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렌더링 기술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기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과 우리 사람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인지하는 기술,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 그 동작을 함으로써 해당 가상현실에 있는 객체를 어떻게 컨트롤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R이나 AR을 실제로 활용한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렌더링 기술이 적용된 사례죠. 3D로 만들어진 그 객체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와 트래킹 기술은 이 사용자가 착용한 HMD에 적용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 이 고글을 통해서 HMD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객체를 제어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터랙션 기술, 휴먼 머신 인터랙티브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이 HMI 기술이 바로 VR과 AR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HMD라고 하는 장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가? 모든 장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230번과 같이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는 적외선을 조사해서 사용자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센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공에 먼저 적외선 빛을 발산을 하면 그 빛이 우리 동공으로부터 반사가 돼서 사용자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이 트래킹 카메라를 통해서 동공의 위치를 센싱하게 됩니다. 자, 사용자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위치에 해당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 해야겠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사용자 시선에 따라 디스플레이 되는 이미지를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AR 혹은 VR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시각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디지털 트윈을 위한 주요 기술 요소,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자,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수학, 통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한 다음에 그 수치로부터 어떠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반 지식이 바로 수학, 통계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때 사용되는 수학, 통계 지식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머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학 통계 지식을 넘어서서 컴퓨터 지식, 즉 프로그래밍 지식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 통계 지식에 기반해서 컴퓨터 코딩을 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도메인 지식입니다. 자, 데이터가 어떠한 도메인에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적용되는 그 알고리즘이 상이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하는 코딩 기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수학, 통계 지식과 더불어서 컴퓨터 지식, 그리고 도메인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어야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예측을 하고 그것을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솔루션까지 제시받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현재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면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진단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굉장히 발전되었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진단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고장이 발생할까? 라고 하는 이제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 그러면 고장이 발생됐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장을 막을 수 있을까까지, 즉 처방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빅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 점점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수집이 된 데이터를 곧장 분석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전처리한 이후에 이 데이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석 모델을 만들고 이 분석된 모델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이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수집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여기에서는 IoT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센서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자이로, 그리고 속도, 가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그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센싱하는 정보들을 다 수집할 것이냐, 혹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나는 센싱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어할 수 있게 구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IoT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센싱하지 않고도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엣지라고 하는 엣지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분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라우드와 이 디바이스가 직접 통신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센싱되고 있는 데이터도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처리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를 곧장 클라우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엣지라고 하는 중간 클라우드의 역할을 하는 요소를 두고 이 엣지와 실제 디바이스가 통신을 함으로써 이 단말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엣지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도 수많은 디바이스가 모두 전달하는 센싱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엣지 데이터가 1차적으로 처리한 정보들만 모아서 수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엣지 투 클라우드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겠죠. 자,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 분석가들은 EDA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됐는데 이 데이터는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이 데이터에 잘못된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앞으로 분석 모델을 만들 때 어떠한 형태의 분석 모델을 만들어야 할까?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DA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 모델은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계 기반의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학습, 두 번째 비지도학습, 세 번째 강화학습. 이 세 가지 학습 방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모델을 학습시킴에 있어서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X1, Y1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의미하고요. Y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만드는데요. 인풋으로 X1이 들어갔을 때 Y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어야 해 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즉, 문제와 정답을 모두 다 알려준 다음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돼서 컴퓨터가 새로운 데이터 무엇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떤 것이야 라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을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데이터셋이 문제와 정답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X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요. 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 데이터가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사이트는 줄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지금 입력된 데이터들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패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는 B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너가 입력한 이 데이터는 A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 같아 라는 형태로 정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파고가 학습했던 방법으로 유명하죠. 보상을 통해서 상은 최대화하고 벌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행위를 강화하는 학습입니다. 즉, 에이전트 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떠한 액션을 수행해요. 그러면 실제로 environment, 환경이 변화하게 되겠죠. 여기서 에이전트를 알파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알을 하나 두었어요. 자, 그러면 environment, 바둑판에 있는 바둑알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는 알파고가 둔 그 바둑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수를 둘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전에 수행했던 액션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잘했을 때는 리워드를 받겠고 못했을 때에는 페널티를 받겠죠. 그래서 알파고는요, 여기에서 리워드는 최대화하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은 수집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저장하는 기술 등등 하나의 기술 요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 요소들이 별개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플랫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